유튜브 실행하고 유탐사 검색하고 유탐사 클릭하고 구독 누르고 영상 선택하고 알림 설정하고 전체 설정 꼭 좋아요 누르기 하시면 유탐사가 널리 알려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대영입니다. 강진구 기자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오늘 어제 저희가 좀 예고를 조금 했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을 매수해서 그죠? 이런 그러니까 의혹이 제보받죠. 네, 경선에서 이제 그 탈락을 이제 한 캠프 사람 네, 쪽에서 이제 경선 승리해가지고 공천이 이제 확정된 이제 후보를 공천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한 여성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미투 네, 이제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그건 사실로 아닌 거로 드러났죠. 네.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가짜 미투 이 의혹을 이제 부추기는 대가로 그 해당 여성에게 이제 1억 원을 제공을 한 그런 사실들이 이제 그 당시 그 내부 고발자 네, 저희 이제 뉴탐사에 와서 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원을 제공한 사람이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썸네일에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김어준 씨가 드디어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를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뭐 김어준 씨 약간 브레이크를 본인이 뭐 좀 거는 그런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으로 보이던데. 네. 아마 아무튼, 지금쯤은 김어준 씨도 글쎄요 오늘은 그 방송 보는 순간 이건 방송 사고가 심각한 사안이었죠. 심각한 사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사자들은 뭐 그걸 이제 개념치 않고 지금 오늘 10시에 지금 또 그 방송을 한다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 예고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작년에 4인 회동권을 받잖아요. 그래서 최혁진 의원을 통해서 팩트 체크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취재 첩보원이 허위 제보가 생성되는구나. 저희가 그런 메커니즘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목에도 우리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김어준 씨가 드디어 이제 자기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낸 것 같아요. 예. 이게 김어준 씨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거친 끝에 방송을 한 건지. 근데 출연해 보셨잖아요, 뉴스. 저도 뭐 출연을 해봤지만 이제 사전에 물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할지 하지만 또 디테일한 데까지는 또 조율을 안 하고 방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오늘 장인수 기자의 굉장히 이 돌발 이 방송은 돌발 발언이 글쎄요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된 건지 이제 폭로죠, 폭로. 그렇죠. 폭로인데 단독 보도라 그러면서 갑자기 확 질렀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도 약간 당황한 듯한 기색도 좀 있었는데 일단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그걸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은 저희가 방송이 워낙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잡음들이 지금 전국에서 터져 나와 가지고 이제 1부하고 2부로 저희가 나눠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2부 방송은 이거 썸네일에서 저 공지했던 대로 서삼석 그다음에 김산 무안군수의 이제 1억 가짜 미투 이제 사주 이제 의혹 관련된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할 때는 한번 이제 장인수 기자가 아마 이제 본인이 뭘 근거로 이제 방송을 그런 폭로를 했는지 뭐 방송 끝나고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현재까지는 근거가 좀 박약한 걸로 좀 보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걱정하는 거 말고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고 중요한 거, 단독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네.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가 왜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뭐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 네, 여기까지는 이거는 팩트고요. 검사 사이드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까지 말할 수 그거는 없어요?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왜 구분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 취재 내용입니다. 앞에는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한테 직접 듣지 않는 팩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요. 그 말한 사람이 대통령 뜻이라고 참칭한 건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 말의 요지는. 그거는 모르죠. 그건 그게 모르고. 대통령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겠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그 정부 관계자고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제발 공소 취소 해줘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나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일단 쭉 얘기해보세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뭔가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그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와 잘한다 그러고 박수를 치는데 법조인들은 아닌가 봐요. 걸리는 게 있나 봐.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저렇게 얘기해? 저거 위험한데?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은. 네. 지금 대통령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이제 저런 얘기를 장인수 기자가 이제 어떤 저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지금 내가 뭐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예, 공소 취소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정부 고위 관계자. 누가 봐도 대통령의 측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위급 검사들한테 그 대통령의 뜻이다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해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은 사실 뭐 거의 특정이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예. 아니면 뭐 굳이 개통을 하면 뭐 민정수석이나.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나. 예.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전달 방법이 검사들한테 그 전달 방법이 문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전달 방법에 말할 수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문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구두로 뭐 전달을 했을 수도 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저런 얘기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장인수 기자한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저런 게 상황이 실제 했다면 저 전에 들은 사람이 장인수 기자한테 전했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가능성이 크게 두 가지인데 만약 저게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한다면 그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검사한테 검사가 취재 소스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검사가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 얘기를 검사가 이제
다른 제3자 예를 든다면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들 보통 이제 법조 기자들이 검찰 내부의 이제 은밀한 상황들을 내밀한 상황들을 주로 청취하는 취재 소스는 전직 이 검찰 출신 변호사들. 그렇죠. 정관 변호사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검사들한테 했던 얘기를 검사가 이제 뭐 이 검찰 출신 전관한테 얘기를 했고 그 전관이 이제 뭐 장인수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 이런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 제가 뭐 추정을 한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원 발언 워딩이 정확히 뭐냐 이게 전해지면서 이 워딩은 그 전하는 사람의 입맛대로 살이 붙고 또 맥락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왜곡되는 경우 많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뭐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위례 신도시 사건이라든지 뭐 대북송금 사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검찰의 이 증거 조작을 통한 조작 기소 빼박 증거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소 취소 뭐 지휘 명령 공소 취소 의견을 사실은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 이런 이 조작 기소로 의심받고 있는 부분들은 살펴서 무리하게 공소 유지를 하려기보다는 좀 공소를 취소하라고 뭐 저는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검사들이 있는 공식 석상에서 뭐 얘기를 했을 수 있고 이거 공식적인 발언으로 이 문제는 당연히 이런 조작된 기소 조작된 증거 조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라든지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그런 문제들 그런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이 자기 입맛대로 이걸 뭐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소 취소를 했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뭐 전직 이 검찰 출신 뭐 변호사한테 전달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오도한 그런 지금 이 얘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소스가 어딘지 이걸 밝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원 발언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그 원 발언이 뭔가 이렇게 녹취가 돼 있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의 전원의 전원. 전원의 전원으로 보입니다. 전원의 전원으로 보여요. 자, 장인수 기자의 폭로에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장인수 기자는 분명히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호준 씨가 물어봅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팩트냐 물어보니까 장인수 기자는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전제를 깔잖아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의 뜻인지를 모른다면은 그거야말로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팩트는 누가 말했고 그 다음에 그 말한 내용이 그렇죠. 워딩이 나와야 됩니다. 워딩이 나와야 돼요. 네. 워딩이 없어요. 워딩이 없고 그냥 공소 취소해달라. 공소 취소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내 말이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죠. 나는 대통령 지시에만 따르는 사람이다. 공소 취소해라. 요 워딩이 과연 정확한 워딩이냐. 그런 취지인지 네.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그냥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한 거냐. 그런데 김어준 씨가 의외로 그죠? 저기에 막 동조하지 않고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전형적인 약속 대련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장인수 기자가 너무 나가니까 약간 그거 뭐 팩트 맞냐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저도 가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그냥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아무튼 저 부분은 지금 어제 김어준 씨가
대통령에게 치받았잖아요. 사실상 뭐 레드 팀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씨가 너무 듣고 싶어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장인수 기자한테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이제 그 검찰 관계자라면, 물론 검찰 현직 검사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전직 검찰인 어쨌든 검찰 관계자라면 검찰 관계자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흘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검찰 특히 정치 검찰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관련해서 김성태 등의 그 접견 녹취록들이 그렇죠. 또 교도관들의 증언 등의 바탕이 된 이 감찰 기록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박상용 그 검사 등 이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을 했는지가 지금 상세히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빼박 증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 국정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국정조사 그 결과는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소 취소나 아니면 특검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조작했던 검사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들을 검찰이 흘렸다고 얘기한다면 이 공소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는 언론 플레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역정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 보통 기자도 장인수 기자도 경력이 좀 있는 기자예요. 네. 중견 기자인데도 저런 내용을 들고 지금 저런 방식으로 네. 폭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그로성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그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또 접견 녹취나 아니면 이제 전화 통화 기록 등이 지금 다 오픈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걸 통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뭐 정성호 법무장관이 응당 그 정당한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공소 취소를 검찰 뭐 지금 뭐 이제 검찰총장은 없으니까 그 대검 차장 쪽에 저는 뭐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 쪽에서 예, 그걸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예, 공소 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이런 장인수 기자가 얘기했었던 이런 부당한 음모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음모론을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지금 뭔가 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제 한 자락을 지금 깔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인수 그 기자는 외려 자기가 그 검찰 관계자로부터 굉장히 귀중한 소스를 좀 얻었다라고 지금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슴이 뛰고 고무가 될지 모르지만 거꾸로 장인수 기자가 지금 이용당할 수도 당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공소 취소 이 공치모 모임과 관련해서는 또 그 상당히 좀 적의감을 드러냈었잖아요. 예, 우리 이 문파들 쪽에서는 그렇죠. 합당 추진파 쪽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취모에 대한 적의감 그리고 공소 취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검찰들이 이런 음모론을 저는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 그런 좀 의심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저런 주장이 팩트라고 포장을 해서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한준호 의원이 아주 김어준 씨를 직격을 하면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고 오늘 아주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한준호 의원도.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법무부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격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예, 네. 특히 이제 정성호 저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을 겨냥한 얘기로 보이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법무부나 뭐 일단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제 펄쩍 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정성호 법무장관이 바보가 아닌 값에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거는 정치 검찰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인데
아무리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글쎄요, 뭐 검사들을 지금 얼마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런 얘기들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인회동 같은 경우도 김어준 뉴스공장이 숙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매볼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그 조의대를 거의 치려고 하던 그 9월이잖아요. 네.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게 폭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 그 법무부에서 또 정부에서 굳이 검사들한테 이거 검사들한테 무슨 한 명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의 고위 검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공소 취소하라고 제발 대통령의 뜻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대통령의 뜻도 아니에요. 대통령은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빨리 이 대북 송금 조작 사건 같은 경우를 좀 민주당이 좀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좀 많이 좀 빨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던 거로 압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북 송금 그 조작 사건 같은 경우를 자연스럽게 알려내면서 이러면 사실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총리가 나서 가지고 그 검사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검사들한테 돌아가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소 취소해라 이런 얘기. 이건 바보 같은 얘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방구석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음모론으로. 만약에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면 저건 대통령의 측근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되게 좀 어설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그 자문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첨예하게 지금 갈등을 빚는 순간에 저런 게 툭 튀어나오면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장인수 기자의 말만으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지금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거의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오늘 좀 어쨌든 전 느낌은 이제 그 공소 취소 대북 송금 사건의 이제 이 조작 입증 증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불안을 느낀 정치 검찰들이 이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론 플레이 같은 냄새가 난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그죠. 네. 일단 저 정보가 왜냐하면 이렇게 출처나 그리고 이 워딩이나 뭐 이런 구체적인 팩트가 안 나오니까 여러 이제 이 의구심만 낳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기자들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들은 뭔가 누군가 제보를 하게 되면 취재를 하기 전에 뭔가 직관적으로 이거는 좀 팩트의 냄새가 난다 아니면 이거는 좀 공작의 냄새. 공작의 냄새가 난다 또는 좀 너무 과장된 팩트다 이런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장인수 기자의 오늘 이 본인이 받았다는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보기엔 팩트보다는 뭔가 왜곡 과장 또는 공작 이게 좀 냄새가 좀 납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뭐 딴지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엄청 흔들어요. 지금 대통령을 거의 뭐 타겟으로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퍼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왜 김어준 뉴스공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대통령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에도 굉장히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 보도 외부로 알릴 때는 이런 얘기를 전해준 사람만의 말을만을 가지고는 절대 보도하면 안 돼요. 네. 그죠? 이런 얘기를 최초 했다는 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반론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오늘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법무부나 뭐 총리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검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총리나 법무장관밖에 없거든요. 근데 총리나 법무장관은 오늘 장인수 기자가 이제 이런 발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점점 금시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장인수 기자가 이런 걸 자기가 보도하기에 앞서서 반론을 구했다고 그렇죠. 얘기한다면은 네. 연락 왔다. 네. 근데 아니라 그랬다. 그렇죠. 뭐 이런 게 그렇게 있을 반응을 해야 텐데. 되는데 좀 이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뭐 이런 듯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장인수 기자가 한쪽으로부터 얘기만 전해 듣고 그 얘기를 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팩트 체크, 반론, 이거는 좀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서영교, 최혁진 의원 등이 이제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네. 그 4인 회동, 네. 조의대 4인 회동도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안다고 했던 최혁진 의원 매부쇼 가서 자기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최혁진 의원한테 전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네,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폭로하면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 대통령의 그 뜻을 본인이 앞세워서 검사들을 이제 움직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이 보도는 당연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팩트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김어준 뉴스공장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지금 굉장히 그 막 검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네. 그리고 그리고 그 후반부 얘기도 사실은 후반부 얘기에 보면 장인수 기자가 쭉 검사 처음에 정부 고위 관계자 얘기를 하다가 후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조인 얘기를 해요. 네. 그 한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그 생중계로 하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우리 일반인들은 뭐 아우 대통령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잘 꿰뚫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죠. 출처가 대충 이제 출처가 대충 드러나요. 그러니까 검사를 법조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대개 이거는 이제 검사 출신 변호인, 변호사. 예, 이거를 이제 그 지칭할 땐 보통 법조인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뭔가 장인수 기자가 지금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장인수 기자의 그 취재 근거는 이런 얘기를 전해준 사람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아닌가.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짜 검찰 관계자예요. 그렇죠. 예. 그 같이 먹이 사슬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검사들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검찰 개혁안을 제대로 만들려고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검찰 관계자가 흘려주는 이런 얘기는 왜 그렇게 신뢰를 하고 덥석 받아물까? 이재명 대통령을 칠 수 있으면은 저런 걸 그냥 쉽게 그냥 저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물론 이제 그냥 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장인수 기자가 물론 뭐 그런 뜻이 있겠나마는 네. 저런 사실을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보도를 방송을 그때 몇십만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저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네. 그 전날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치받은 거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매장시킬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사안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를 들면 녹취를 좀 깐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좀 깐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 봉지욱 기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하다가 홍사훈 기자한테 굉장히 혼났잖아요. 네, 아무튼 좀 안타까워서 좀 저도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뭐 법조인이 그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통령의 그 백혜룡 그 경정 그 수사팀 그 합류 지시 이걸 이제 직권남용으로 이제 그 처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집권 후반기에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올가맬 수 있는 뭔가 지금 그 혐의를 지금 하나하나씩 좀 축적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렇게 거품을 물고 있는 정부의 입법 예고안 한참 후퇴하다는 검찰 개혁안으로도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 상대로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은 명백하게 이제 그 경찰한테 주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뭔가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뭐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검찰로 만약에 이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이 그제서야 뭐 지금 보안 수사권이 어느 정도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보안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이 경찰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공소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검찰, 그렇죠. 이제 검찰이라는 공소청으로 공소청을 넘어가니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얘기되고 있는 그 가장 후퇴한 검찰 개혁안에 따르더라도 예, 검찰이 직접적으로 직권남용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어요.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물론 이제 임기 중이라도 대통령이 임기 중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기소는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죠. 임기 끝나고 하겠다고 지금 벼른다는 건데 예. 저분이 말한 사람이 이제 현직이면은 저 현재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전직이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옛날식으로 그냥 검찰이 네. 대검 중수부 같은 데서 막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막 하고 이런 걸만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그런 검찰이 이제 그런 무모한 일을 이제 벌인다고 얘기한다면은 아니 민주당의 지금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예, 그러면 진짜 완전히 칼을 빼서 예,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예, 모든 사소한 이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다 틀어막는 예, 법안을 확실하게 그때 또 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장인수 기자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여러 가지로 보면 되게 어설퍼요. 예. 자, 저희가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워낙 해야 될 게 많아서 다음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서 그 연석 회의를 했나 봐요. 여기에서 역대급 깨끗한 공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헌정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역대급 깨끗한 공천 목표는 벌써 좀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사무 공천은 이미 뭐 아닌 걸로 지금.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좀 취재한 바에 따르게 되면 뭐 지금 뭐 사실상 그 사무 공천의 이제 그 원칙으로 내세웠던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전부 다 그 예외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말하자면 이제 조금 봐주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부 그런 예외 사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부 지금 빼주고 네.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또 들려요. 예. 자, 지금 오늘 이제 그 2부에서 소개할 그 이 지자체장은 후보로 나온 사람 3사람인데요.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 그 후보들이죠. 그렇죠. 네. 영광, 장성, 이제 한평, 예. 그리고 담양은 이제 조국혁신당 이제 그렇죠. 의원이 네. 이제 현역 군수로 있고 네. 조국혁신당.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공교롭게 그 지역구 정밀 심사 대상에 올라갔는데 예, 전부 그 두 분명히 사람은 엇갈렸으며 2사람은 적격, 한 네. 사람은 부적격 이렇게 네. 됐죠. 장세일 영광 군수하고 김한정 장성 군수는 예, 적격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조성철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보면 뭐 전과 사실도 우리 뭐 장세일 군수가 당당히 국가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군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저거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외 사유가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개인 사업을 경영하다가 일으킨 범죄는 또 예외로 둘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네. 얘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세일 저 국가보조금 사기가 자기가 그 큰 뭐 그 어물전 예, 그런 수산 상회를 좀 하다가 일으킨 전과기 때문에 조금 봐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빼줬다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설마 생계형으로 봐준 건가요? 저건 영광군과 네. 전라남도를 둘 다 속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너무 그리고 심각하더라고요. 뭐 김한종 장성 군수 같은 경우는 이건 저는 살림법 위반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김한종 군수 주장으로는 저것도 생계형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뭘? 근데 징역 형량이 어마어마해요. 네. 징역 2년유로 집행유예 3년이에요. 예. 네. 근데 그런데도 적격으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형량이 좀 어마어마하더라. 그렇죠. 그런 거고 이분이 또 서삼석 2개호 라인이라고도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성철 후보 같은 경우 한평군수 후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몇 가지 이제 전과가 더 있죠. 그래서 벌금 600만 원 이렇게. 네. 저부 식품위생법하고 뭐 이제 뭐 풍속 영업에 네.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거죠. 다 말하자면 굳이 이제 생계형 뭐 비리면 조성철 후보가 이제 확실히 생계형 비리에 가까워요. 네. 근데 결국은 결과는 조성철 후보만 컷오프, 나머지 두 명은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3월 6일인가요? 네. 무항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렸죠. 네. 이때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조성철 후보가 막 이렇게 네. 내가 친명이라서 잘랐냐 음흠. 이렇게 막 항의를 했던 네. 그런 영상이 한번 소개됐죠. 그렇죠. 네. 네. 저 조성철 이제 후보가 내가 친명이라 해서 잘랐냐라고 저렇게 항의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머지 정밀 심사 대상 같이 올라갔다가 적격 판정을 받았던 두 명은 사실 보면 좀 한 명은 정청래 예, 당 대표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그렇죠. 정청래 당 대표의 특보죠. 예. 그리고 이제 김한종 특보는 군수, 장세일 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장세일 군수. 네. 그리고 이제 김한종 군수 같은 경우는 뭐 서삼석 그다음에 그 지역에는 이제 뭐 이계호 라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네. 있고 조성철 후보 같은 경우는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지난번 총선 때 그 민주당 수박계들 공천혁명을 일으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오히려 이제 친명 친명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런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세 사람 그렇죠. 중에서. 예. 자, 그래서 좀 이 미운털이 박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또 이계호 의원한테도 좀 미운털이 좀 박힌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계호 의원이 사실 지난 총선 때 다른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또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저게 아마 세 번째 단수 공천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건 누가 봐도 저때 좀 문제다라고 지금 논란이 많이 불거졌었죠. 이계호 의원이 하기 전에는 이낙연 의원이 있었던 그렇죠. 지역구 이낙연 맞죠? 의원 지역구를 그대로 이계호 의원이 이제 물러받아서 3선을 하는데 전부 다 단수 공천. 네네.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이제 3명의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박노원이라고 이제 그 청와대 좀 전임 행정관 출신이죠. 예. 이분인 것 여기 같아요. 있는. 네. 예. 이 박노원 후보를 그 조성철 후보가 좀 굉장히 지지를 했어요. 예. 경쟁자를 지지한 거네요. 그렇죠. 이계호 의원. 예. 네.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저게 이제 이재명 그 당 대표 시절에 공천이 이루어지긴 한 건데 저 박노원 선임 행정관 전 선임 행정관을 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서 그 뒤에 이제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잘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좀 미안하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철 후보 쪽에서는 저 이계호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챙겨준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이제 의심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조성철 후보 같은 경우는 더민주 전남혁신회의 상임 대표로 있군요. 네. 이때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네. 더민주혁신회의에서. 그때 그 조이대의 난이죠. 네. 5월 1일 날 그 사법 쿠데타 했을 때도 앞장서서 그 대법원을 아주 규탄했던 그런 네. 인물이라고 하네요. 네. 자, 네. 본인의 이런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더민주 혁신회의 네. 활동을 했던 경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반면에 장세일 군수는 네. 네. 국가보조금 사기 네. 사건을 비리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던 장세일 용관 군수 뭐 잘 몰랐는데 네.
정청래 당대표의 특보였네요, 이분도. 특보요, 특보. 네, 박우량 전 신안군수와 네. 함께 우리 뉴탐사가 자주 다루는 인물 장세일 용광군수. 1월 19일 날 언론에 많이 보도도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특보였어요. 네. 이분이 이쪽으로 줄을 선 거죠. 네. 네. 원래는 이쪽 라인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특보는 이번 공천에서 거의 마패입니다. 마패. 마페. 네, 어떤 부적격 사유를 들이대도 난 특보 마패가 있어라고 하면 다 통과.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장세일 군수도 안녕하시죠? 네, 저 당대표 특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특혜인데 이계호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계호 의원도 아니고 네. 왜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장세일 군수를 저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냔 말이에요. 그럼 장세일 군수는 뭐 어깨가 으쓱 올라가서 좋겠지만 다른 경쟁 후보들 지금 영광 5명의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겨루고 있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저거는 대표가 스스로 불공정 그 경선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네. 당 대표 특보도 그렇죠. 모자라서 저렇게 영상 축사에서 언급하고. 장세일 군수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백양사. 네, 이거는 이제 설 연휴 전날이죠. 네. 예. 이때 또 백양사 내려오니까 저렇게 또. 예. 90도 인사하면서 역시 굉장히 뭐. 네, 이 인근 이제 3명의 이제 이계호 의원 지역구에 있는 3명의 그 단체장이 왔는데 특히 거의 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장세일 군수가 정청래 대표의 바로 이제 옆을 저렇게 지키면서 전날 행사를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최고위원 회의 때도 거의 뭐 보디가드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 대표 특보에 네. 영상 축사, 저 또 백양사 또 방문도 모자라서 네. 이번에 또 그 지방일 돌면서 그 최고위원 회의하는데 콕 집어서 영광을 또 집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최고위원 회의를 하니까 얼마나 지금 저 장세일 저 군수 저 표정이 해맑습니까? 그러네요. 네. 자신감이 가득 찬. 네. 네. 전 너무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그러니까요. 네. 저를 놓고 저게 무슨 클린 공천, 혁신 공천 얘기를 합니까? 저게. 하면서 여기 조성철 후보가 네. 한평에 조성철 후보가 아마 정청래 대표한테 막 따지는데 옆에 또 항상 보니까 우계호 좌세일이에요. 그래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네. 다른 데 가면 안 돼. 왼쪽 오른쪽 그러네요. 바뀌어도 안 돼요. 항상 네. 보면 매번 네. 포착되는 게 우계호 좌세일입니다. 네. 조성철 후보가 나는 30년 전에 그 정과를 가지고 이렇게 부적격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뭐 장세일 저 군수가 약간 좀 좀 미소를 짓고 있네. 나는 나는 살아남았다. 국가보조금 사기 사건으로도 살아났지롱 뭐 이런. 자, 그래서 이 우리 뉴탐사 방송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 짤이라 그러죠. 영상을 하나 만들으셨더라고요. 네. 아주 재밌어서 너무 잘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폐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조금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도 도둑질하다 걸리면 폐가망신한다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2년 넘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안 그럴 자신 있지요? 맞습니다. 장세일 군수 일가 토지를 용도 변경을 해줬나봐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안 그럴 자신 있지요? 네, 보다가 한참 웃었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하나같이 저런 분들만 이렇게 특보로 저렇게 임명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재명 저 후보 시절인가요? 저 대표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 장세일 그 후보랑 같이 이렇게 막 확 바꿔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장면을 저기 붙이니까 아주 그냥 네. 뭐 박우량 그 전 신안군수 특보죠. 우리 장세일도 군수도 특보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특보 불패입니다. 특보 불패.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장성군에도 김한종이라는 사람 아까 보여드렸죠. 네. 이 사람도 서삼석 의원하고 친한가 봐요. 이분이 이제
무안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군의원을 했다고, 군의원과 도의원을 하면서 이제 서삼석 의원 지역구에서 그래서 서삼석 의원이 이제 군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안면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서삼석 지금 뭐 호남의 이 공천권 행사의 그 가장 좀 실력자는 지금 서삼석 의원으로 지금 통하잖아요. 네. 이 서삼석 의원하고도 가깝고 또 이분은 또 이계호 이 지역구인 또 이계호 의원하고도 아주 가까운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의 실세들하고 이제 두루 친한 분입니다. 국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 기사로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도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출판 기념회를 하잖아요. 출마 전에. 윤석열의 호위무사죠.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좀 어떻게 저런 저는 누가 발상을 할 만들었나 수가 했어요. 있을까? 근데 야 이게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뭐 대통령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이죠. 네. 이낙연 당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 촉구하는. 구속 촉구하는 이 영상에다가 네. 좋아요를 눌렀어요. 이 사람이. 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합니다. 네. 근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네. 사실 전 당연히 저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런 해당 행위에 가까운데. 네. 자, 이게 저거는- 얼마 전이에요. 지금 이게 출판 기념회가요. 2026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윤상현이 지금 완전 꼬리 내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클린 공천, 사무 공천, 또 이 혁신 공천, 이건 지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의주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자,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김한종 군수 출판 기념회 영상 메시지를 내는 장면이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하도 눈을 의심해서 한번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김한종 군수님의 성장 장성론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성위원 얘기라면 여기저기 출입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정말 장성위원 참된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판 기념회가 군수님의 철학과 부설을 나눈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군수님의 원숭과 장성에 더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장성의 비전과 고민을 책 한 권에 진솔하게 담아낸 김한종 저자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영상 윤상현 맞잖아요. 네. 과연 김한종 군수가 윤상현 그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에도 얼마나 의원들이 많습니까? 아니 윤상현 축사가 저 지역의 득표에 도움이 되나요? 박수를 아까 박수가 약간 나올라다 말하는 그런 분위기 보셨죠? 네, 뭐 박수를 네. 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뭐 대부분 저기 참석하셨던 장성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야, 이거죠. 김한종 군수를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같긴 했겠지만 네. 뜨악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상현의 축사를 보면서. 뜨악하신 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이런 이 엽기적인 이런 기행들이 이 공천 시스템 통해서 지금 전혀 걸러지 이런 건 다 문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국힘에도 뭐 약간 또 뭐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거의 윤석열과 거의 뭐 아바타급으로 지난 1년 국민들의 속을 확 뒤집어놨던 바로 그 인물인데 저 윤상현을 영상 메시지를 합시고 저렇게 지방선거 앞두고 내놓는 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스스로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한종 군수는 도대체 왜 윤상현 같은 인물을 저 영상 메시지를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못 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구속의 촉구 네. 하는 그런 그 페이스북
좋아요. 저 포스트잇에 저 좋아요를 누른 거. 저것도 고양이가 눌렀다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참 이런 것들로 계속 구설수에 오르내렸다면 스스로 좀 저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네 아무튼 뭐 장성군에 뭐 다양한 또 스펙트럼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굳이 국힘 의원 중에서도 거의 A급이죠. 예, 뭐 전범으로 따지면은 내란범에 그렇죠. 가까운 인물인데 A급 내란범에 가까운 사람을 저렇게 앞장 세워서 영상 메시지를 낸다. 참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저 민주당 이제 그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후보들 적격 심사, 네. 예, 그 결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중에 가장 지금 이제 억울함을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이제 조성철 후보 같은 경우, 네. 예, 지금 보면, 예, 네, 그렇죠. 이 중에 한 건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이게 이제 한 건은 유흥주점 운영 시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도자 일꾼으로서는 절대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쪽 그 공천 심사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나 보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8대네요. 이번이 9대죠. 아 지난번.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8대 때도 사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 같아 보이죠. 네. 예.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장세일 군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김한종 군수하고 지금 좀 비교를 해 보면 네. 예, 사실 이런 이유로 더기나 30년 전에 이런 전과를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잣대가 같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잣대가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지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분이 안 된다면 장세일, 김한종 같은 분들도 당연히 어렵지 않냐. 예. 저희는 좀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를 사실은 뭐 탓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엄격한 잣대를 왜 선택적으로 적용하냐는 거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성철 후보로부터 이런 자료도 좀 넘겨받아서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약식 명령을 받았더군요. 벌금 300만 원, 그죠? 네. 예, 뭐 이런. 근데 이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단란 주점업을. 예, 본인은 일단 이건 이제 면허를 이제 이름을 이제 대여한 거라는 명의 대여를 했다는 거고 이 명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이걸 이제 아까 보셨듯이 뭐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 미성년 고용도 사실은 이제 정확치 않은 얘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본인은 좀 그렇게. 이게 97년도 있었던 일이라서 30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 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150만 원.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97년이면은 제가 사회부 기자 되면서 이제 경찰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사건 대장들 이런 거 뒤져보잖아요.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예. 저건 되게 이제 뭐 주점을 뭐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사실 저 법률 위반 많았죠. 예. 지금 그래서 벌금 액수도 150만 원인가요? 한 번은 300만 원, 한 번은 15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30년 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좀 형벌 근데 저 벌금 액수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런데 장세일 군수 저희가 판결문 한번 봤잖아요. 이분 1심에서 징역 10월에 형을 받았어요. 국가 보조금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편취를 한 거죠. 네. 마치 그 돈이 이제 받은 것처럼 자기가 그 잔고를 잔액 증명을 한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죠. 죄명이 사기라는 걸 보고 제가 제일 놀랐어요. 이건 좀 지방자치단체장에 사기라는 거 정말 안 어울립니다. 근데 저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읽힌 비리기 때문에 빼줄 수 있다 이거예요. 요즘 기준이. 그것도 생경으로 본 건가요? 근데 또 900만 원, 벌금 900만 원. 일단은 그 변호인을 잘 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판결문에 보면은 가짜 잔액 증명서로 자부담금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군 자기가 지금 군수로 있잖아요. 예. 친구로부터 6천만 원을 이제 그 입금 받은 뒤 바로 입금 되자마자 이제 잔고 증명서 띄고 그 즉시 저 잔고를 다 빼버려서 친구한테 그냥 다시 보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라로 잔고 증명서를 다시 만드는 거죠. 돈이 들어왔을 때 잔고 증명한 다음에 예. 이제 출금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치 이게 자부담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예, 영광군으로부터 4,500, 전남도로부터 4,500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군수로 지금 앉아 있는지. 네. 그리고 본인 그 장세일 군수 일가 토지를 또 용도 변경을 해줘서 이것도 또 지역 신문에도 나왔어요. 예. 네. 자연 녹지 보존 녹지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이제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이제 네. 그 해당되는 구역 내에 보니까 전부 장세일 군수 그죠? 네, 일가 토지가 모두 11필지. 네. 최소 3,39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군수 되기 전에도 저런 짓을 했는데 군수 되고 나니까 저런 것도 결국 하잖아요. 네, 물론 저거는 이제 지역에 이제 이제 의원들은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네. 또 민원들도 발생하고 하니까 결국 용도 변경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그렇죠. 예, 결국 그 국가보조금의 사기 사건 이게 단순히 그냥 그 과거의 정과에 그치지 않고 결국 이 용감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네. 요거 이제 장세일 군수가 어떤 식으로 이 시행령으로 이제 뒤집힌 행정 심판을 승소하고도 뒤통수를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요겁니다. 이 날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행정소송을 하신 부분인가요? 예, 여기가 우주풍력이라고. 네네. 제 법인 이름입니다. 네. 이제 2024년 2월 14일 날 이제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이 25년 2월 14일로 돼 있고. 맞아. 그래갖고 25년 2월 14일 날 그 승소를 했어. 근데 이제 그 군수는 뭐 일본 사우나 여행 가버리고 막 그런 식이요. 가가지고 직접 서류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름을 갖고 그 3월 25일 날 산자부가 시행령이 이제 그 지자체가 그 허가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시행령이 나왔어. 사유도 뭣도 없이 막무가내 갖고 가다가 한 45일 만에 산자부 시행령이 나오니까 소급 적용을 해서 불허를 해버렸습니다. 법은 소급법은 통상 없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자가 이렇게 허가 장난을 한 거예요. 소결론에 보면 군청의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2월 14일 날 행정심판의 체결서가 이겼는데 그러면 끌고 가다가 3월 25일 산자부 공포된 해상풍력 이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이놈을 못 해준다고 이래버려. 그러면 이 주인에 그러면 무슨 결과 통지가 미란다 원칙적인 고지가 분명히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 한 달 반처럼 장난을 해버려. 그 3월 14일 날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우주풍력이라고 요거 노란 거 두 개를 3월 4일 날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3월 14일 날 그 업무를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영광군이 3월 14일 날 요게 자기들끼리 자기들 앞으로 그런 장난을 해버려. 두 개를 내버렸어요, 요거를. 근데 요 범위를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이미 허가적이니까 여기다 덮어서 행정심판 이긴 놈도 악의적으로 하려고 여기다가 해갖고 똑같이 2월 14일 날 이놈을 행정심판에 이놈도 이겼는데 여기다 덮어버려. 3월 14일 날 여기다 요 YT 대표가 장시리 측근이 그게 그 전년도에 우리가 같이 요 사람들 두 개하고 여기를 내가 했는데 프로처분을 군에서 해보니까 요 사람들은 행정소송 심판을 못 해불고 나는 했죠.
그래갖고 이러면 파던 엔진 알고 이러면 정보를 알고 영광군하고 하루 만인가 정보공시니까 빼내버렸어. 파기 주니까 내줬으니까 저것도 내준다는 힘을 내본 것이야. 행정심판 내줘야 된다고 내버려 이놈이.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형사고소를 유출하고 뭐 됐다고 이렇게 손들어 포기해봐. 그래서 나 부회가 남게 내가 2개를 여기다 해버렸어. 너희들 군수고 누구예요? 짜고 하지 않는 한이 이런 내 서류를 유출하면서 내 의견도 듣도 않고 좁을 걷습니까? 그나마도 당할 뻔했는데 사건번호에 잡혀버렸지 영광군이. 공개하려면 이혼인가 거쳐야 되더만. 네.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같은 패거리 언론이 군하고. 그리고 주더라도 나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더만. 저분이 그때 서울에서 그때 시위도 하고 했던 그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영광군 그 바다 앞쪽에 한 15개 정도의 이제 그 풍력 발전소 이제 부지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분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모르지만 그 장세일 군수하고 좀 가까운 측근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허가가 나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렵게 행정소송에서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뭐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 예, 취소를 이제 했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저분이 지금 화가 나서 계속 지금 장세일 군수에 대해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이계호 의원과 한번 통화를 하셨죠. 어제 했죠. 어제 통화를 해서 장세일 군수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죠. 장세일 군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성철 지금은 한평 네. 군수 후보다가 이제 그 좀 불공평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자, 이계호 의원은 뭐라고 답을 하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영광의 우리 장세일 군수요. 저희가 판결문을 보니까 국가 보조금을 좀 이렇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 당시에 지난번 보궐선거 때 장세일 군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당에서도 점검을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다 정밀하게 심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정이 실질적인 사정이 주인이 가만히 되어가지고 공천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니 어제 당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비위 전력자들을 최대한 걸러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9천만 원 정도 되는 국가 보조금을 그렇게 사기적 방법으로 그걸 반납을 본인이 하고 자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그걸 또 반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한 것들이 정상이 참작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반납을 했지만 일단 본인이 받아서 자기 부담을 못 해갖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기 부담을 못한 게 아니고 아예 그 자기 부담을 한 것처럼 통장을 잔고증명서를 사실상 허위로 꾸몄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국고 받은 것은 반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반납한 거고요. 그거는. 예, 하여튼 반납을 했다고 들어서 그것이 정상이 참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한평에 이제 더 이상은 저도 잘 모르니까 다음에 한평의 조성철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거기는 30년 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문제 삼아가지고 컷오프 시켰잖아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그 판결 내용 때문에 그런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의원님 출판 기념회 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영상 축사를 보낸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영상 축사에 왜 그 정 대표가 굳이 이 장세일 영광 군수를 언급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장세일 군수건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반납했다 이런 까지 이제 본인이 이제 소명한 것까지 다 알고 있군요. 당연히 이게 국가보존보험법 이 사기죄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하면 이거 처벌을 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반납을 하죠. 그게 뭘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까? 자기가 이 처벌 수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리고 그 영상 축사에서도 이 장세일 후보를 이제 언급한 부분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당 대표가 선거에 사실상 이거 개입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이계호 의원도 뭐 따로 마땅한 이제 변명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지금까지 이제 한평 영광을 좀 한평 영광 네, 봤잖아요. 네. 장성까지 봤죠. 장성까지 봤죠. 네. 근데 그 어디 그 지금 호남 지역은 어디 한 군데가 지금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지금 공천이 곳곳이 다 지금 다 공천 시스템이 좀 망가져 있는데 이번에 한번 보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성 취재를 이제 그 정선호 PD가 가서 했죠.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볼 것은 이제 지난 설 연휴 때 굉장히 이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건데 그 현재 지역에 이제 문금주 의원이 그 설에 이제 그 시장통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 우리 군수가 준 상품권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보성군 군수는 지금 후보자란 말이에요. 예비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준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한테. 선거법 아닌가요? 네, 그냥 그 선거법 위반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실토를 한 셈인데.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유튜버들이 이제 중계를 하는 그 화면에 그대로 잡힌 거예요. 증거가 다 잡혔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제 지금은 이걸 지금 삭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삭제된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건가요? 삭제된 장면은 뭐 지금 뭐 복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지 주민의 증언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성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설 명절 시장에서 한 발언이 문제입니다. 주민 제보에 따르면 설 명절 전 벌교시장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후보들이 함께 상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보성사랑 상품권을 건네며 이 돈은 보성 군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군수 후보들도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묻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김철우 현 군수 측에서 홍보용으로 촬영 후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삭제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합니다. 보성사랑 상품권은 군민의 세금과 군비로 운영되는 정책 사업입니다. 즉 군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말합니다. 군민 세금으로 만든 정책 지원을 군수 개인이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군수가 개인 돈으로 베푼 것처럼 들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실제로 뭐 군수 개인 돈으로 마련한 상품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지역구 의원이 마치 이거 우리 군수님이 주신 상품권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오해 소지가 있죠. 결국은 이걸 지금 이제 해당 영상은 지금 삭제가 됐는데 이거는 영상을 삭제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 돼요. 해명을 하고. 지금 삭제하기 전에 그 영상 캡처한 게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저희가 확보를 했네요. 그런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요 장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우리 군수님이 준 상품권입니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구입을 한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지금 아마 삭제가 됐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김철우 군수 아들 얘기네요. 이 김철우 군수 이 문제가 참 물론 본인의 이제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은 예전에 그 남경필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아들의 그 상습적인 그 마약 이 부분들에 이제 책임을 지고 보통 이제 후보를 이제 사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보성에서도 이 김철우 군수의 이제 아들 이 마약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좀 시끄러운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음주운전까지 요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수 김철우 씨의 아들은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와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이 아들은 3차례 음주운전, 마약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황입니다. 김 군수는 공개석상에서 아들이 8개월 동안 법적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징역 1년 선고라면 왜 8개월 만에 복귀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형 집행 과정에는 미결고금 산입, 가석방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말합니다. 형 집행 방식이 어떻든 군수 아들이 마약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호남 지역에 있는 그 현직 군수들이 뭔가 다 이 석연치 않고 다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다들 적적 판정을 지금 받고 있죠. 예. 이번에는 이 보성 군수 부인이 이 지역 축제에 이제 그 찬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요. 예. 뭐 이 부분들은 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장부에 이제 그 직접 부인의 이름이 이제 그 액수와 함께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네네. 같이 보시죠. 또 하나의 논란은 군수 부인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전어축제 관련 회의 자료에 군수님 3호 20만 원이라는 후원 기록이 포함되면서 공직선거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수 부인 측은 기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묻습니다. 기부가 없었다면 왜 회의 자료에 이름과 금액이 기록됐는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이름이 왜 그 기록에 올라갔냐는 것입니다. 예, 저런 그 사소한 문제는 사실 저 행위 자체보다도 사실 거짓말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저거 아마 이제 후보자 토론에 들어가면 아마 상대방 후보가 계속 저걸 물고 늘어질 것 같긴 해요. 그냥 저런 건 이제 이게 지역 사랑 축제에 그냥 뭐 소액을 이제 기부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다음 네, 그 다음에도 역시 이제 횡령 전과가 있는 이제 그 법인하고 계속 그 보성군이 그런 비리 전력이 있는 법인하고는 이제 그 계약을 단절해야 되는데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보시죠. 보성군 행정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광주 MBC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은 등량만 받아 낚시공원 시설 관리를 한 법인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시설 관리 보조금 6,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2,5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인과의 위수탁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성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경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언론이 알기 전에 행정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 관리의 기본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나사가 좀 풀린 것 같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성군 편을 지금 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진군에서 이제 공천 잡음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강진군 쪽에서는 이제 여성 청년 의원이 지금 이제 군수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결국 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이 전과의 5범 후보는 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에 이 청년 군의원으로 상당히 성실하게 이제 그 군정 활동을 했던 청년이 결국 부적격 판정으로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고 있는 이 혁신 공천의 현 추세입니다. 네, 같이 보시죠. 공천의 가장 핵심은 이제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공정한 선거판이냐 얘기했을 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게 아무래도 좀 언로가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는
좀 요청을 드려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거고, 첫 번째는 이제 불공정 공천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은 불공정한 게 너무 많다.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불공정하느냐 했을 때는 도전하는 사람, 청년, 여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뭐 30% 공천을 도전하겠다, 우리가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대상자들이 도전을 할 때 불공정을 주는 이런 현실이 너무 좀 안타깝고, 이게 또 저희만의 사례가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그 청년 정치인들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왜 나가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역에서 누리려고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일련의 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청년 입장에서 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라든지 불공정한 사례들을 몸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5년 전에 당론입이라는 것도 사실은 청년으로서 이제 휘말려서 사실은 제일 약한 입장에서 좀 당했던 그 불공정한 사례였고, 그때도 징계가 열렸을 때 사실은 소명의 기회도 없고, 왜 어떤 증거로 이렇게 이제 제명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었던 게 2024년 대선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 대통령이 대사면 우리 다 함께 뭉쳐서 문제로 막 쌓아보자 해서 이제 다 일과의 복당을 하면서 복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재선에서는 또 이제 강진 최다 득표로 재선에 구성을 했고, 그 재선이 또 인정을 받아서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의회 의장까지 청년 여성으로서 최초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쌓여서 이게 뭐 감성이니 뭐 목소리가 크니 뭐 이런 평판을 들으니 이제 아예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에 그런 상황을 들어서 이제 불공정 공천 과정에서의 근거로 삼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진의 거의 뭐 이숙자 의원 같은 사례 같죠. 이제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 그 지역에 이제 그 카르텔에 물들지 않고 이제 좀 올곧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찍힌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영상 또 보시죠. 지금 2026년도에 그 공천 기준을 보면 당론 위반, 그러니까 당론을 위반한 징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2년도에는 없었어요. 그 규정이 없었는데 2026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그 징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년까지만 원래 그 5년까지만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에 2026년에 새롭게 신설된 페널티가 뭐냐면 갑자기 10년으로 갑니다. 당론 위반으로 하는 자는 감사를 그러니까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를 부적격 사유에다 넣었고요. 그게 2022년도에 없었던 조항이 갑자기 2026년도에 생겼고,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징계는 5년인데 갑자기 또 당론 위반 징계는 10년입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천 지침, 그러니까 정말 이 지역 청가에서 계속 돌았던 얘기들이 너무나도 명문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공천 지침은 사실은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 당원들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조직국 그러니까 어디였죠? 정확하게 여기 이 문서인데요. 요거 지침이 각 도당, 시도당으로 이제 존중이 된 거죠. 이 지침에 따라서 공천을 가감산을 결정해라. 위에는 당론 위배, 그러니까 당론 위배로 징계를 받은 사람, 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가감사는 적혀져 있는데, 위에는 반드시 적용, 아래는 연차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오래됐으면 더 깎아주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고 밑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기업 인정에 따라 0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사무공천은 정말
네, 지금 저런 얘기들이 저게 많아요. 너무 예외 인정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봐주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봐주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떨겨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은 또 무슨 이유라도 붙여서 저렇게 떨길 수 있게끔 이 지침이 고무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인 1표제로 당원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공천 과정 자체가 지금 공정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불만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공보물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정가 오범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공천을 받았지? 뭐 이런 거 좀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보시죠. 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후보는 정가 오범입니다. 차영수 강진 군수 출마 예정자는 정가가 오범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 정가가 168억 부정대출. 그게 피해자가 90명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그 판결이 아마 2014년도에 나온 걸 거예요. 2014년 2월 달에 판결을 받은 구속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때 당시에 168억을 부정대출을 받아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죠. 본인이 이제 분양사 대표였던 거죠. 분양사 대표였는데 이제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됐나 보죠. 이제 그래서 회사 자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직원들하고 가족 지인들을 통해 90명 정도를 한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게 한 거죠. 그 금액이 168억입니다. 그 168억을 대출을 받아서 회사 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죠. 갚지도 않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징역까지 받았고 그때 당시 바로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2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같이 연루됐던 그 업체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진짜 신형을 사셨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이 이제 그거는 91년도 사건인데요. 입시 부정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그 MBC 뉴스인가요? 그 백지연 아나운서 같은 영상까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됩니다. 그때 당시 실명이 차영수 27세 이렇게 바로 거론이 되는 영상인데 그게 뭐냐면요.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가죠. 근데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그때 당시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구속이 됐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리고 또 전가가 뭐가 있냐면 무면허 운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속 2번이에요. 무면허 운전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인 거죠. 2번을 무면허 운전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설업법 위반으로 또 벌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이건 이제 저희가 도는 얘기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고? 도의원까지는 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솔직히 도의원 소명서도 저희가 좀 봤는데 굉장히 어이가 없는 소명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판결문도 보시진 않았겠죠. 놀랍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거 우리가 좀 지금 이거 취재를 했었던 이제 정선호 그 감독, 하고 저희가 지금 출연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좀 부정확한 보도 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김보미 후보 부적격이 아니고 뭐죠? 감점이죠. 페널티를 부과받았다는 거죠. 부적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못 얘기를 해서 좀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례는 지역 정치 커넥션과 카르텔이 있다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지침 알게 되고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서 막 이렇게 최고위원들 보내고 막 뭐 성명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군데서 시끄러워지니까 연락이 오잖아요. 좀 어떻게 된 거냐, 너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 들었던 게 장로님과는 어쩔 수 없다. 참아라. 너는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20점 된다. 정말 저희가 황당하죠. 그래서 최종 몇 프로일 거라는 얘기를 사실 지금 회의가 여기 있을 때 한참 전에 한 3명의 루트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차영수 상대 후보는요? 했을 때는 별 말이 없어요. 지역인장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영수 조직국장과의 관계.
그 관계로 인해서 됐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군수, 현 군수를 자격 정지를 주는 그 과정도 그 사람들이 주도하에 그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상대 오병수 후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저질렀어요. 네, 불법 당원 모집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근데 그런 것을 해서 그분이 작업을 하셨고, 그러니까 차영수 의원을 공천을 주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김보미 의원까지도 날려야 되는데 날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추측입니다. 그분이 이제 공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차영수 후보의 고향에서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소스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저번에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차영수 후보도 정밀심사 대상자, 김보미 의원도 정밀심사 대상자 받았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의 신청을 했죠. 억울하니까요. 차영수 후보는 이의 신청 안 했어요. 그것도 그 기사로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전남에서 두 분은 안 하셨더라고요. 순천에 오하근님, 하여튼 순천 한 분하고 강진, 유일하게 차영수 의원만 이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라는 그 제도를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고문율법이죠. 저것도 사인직도 이런 식으로 하네. 그러니까요. 왜 그걸 저희가 알았냐면 이의 신청 결과가 이제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중앙당으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이면 그 통보가 왔을 때 차영수 의원만 이름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의 신청 각하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의아한 거죠. 뭐야, 부적격이 진짜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의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본인들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어차피 전남 도당으로 내려올 거고 전남 도당 내려와서 신청하면 될 거야. 이런 것이죠. 자, 그 강진군의 사례를 지금까지 이제 저렇게 쭉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당 쪽에는 선이 좀 닿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전남도당의 이제 그 특정한 후보들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힘을 써줄 수 있는 뭐 공천 심사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박아놓고, 그러니까 아예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나서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차피 도당에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차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전남 도당에서 심사를 해서. 그리고 우리 김보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페널티를 이제 부과받고 경선에 이제 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경선에 임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사실상의 컷오프, 뭐 결정이나 사실 다름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